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이해솔,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25년 마지막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증시의 피날레를 장식할 거래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는 차분함과 함께 내년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국내외 투자 흐름과 이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봐야겠죠? 이해솔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뉴욕 시장은 2025년을 단 3거래일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산타랠리를 기대해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었죠. 하지만 크리스마스 직후인 26일장 미국 시장은 다소 한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줄었고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26일 금요일 거래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0.04% 하락하면서 48,71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3% 하락해 23,600포인트에 미치지 못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6,929포인트로 마무리하면서 0.09% 하락세 보였습니다. 보통 산타랠리는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을 말하죠. 본격적인 산타랠리 구간 속에 있지만 26일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최고 성과를 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1%대 강세 시현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장 전해드렸던 AI 추론칩 스타트업 그룹 인수에 대해서 IB는 호평이 잇따르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테슬라는 2% 큰 낙폭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판매가 저조하면서 지금 당장 판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단기적인 수요 부진을 이유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산한 거래량 속에서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버텨줬고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오늘은 타겟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 가능성에 강세를 시현해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내년부터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이니안 CEO는 현지 시간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는 관세가 더 강화되는 국면이 아니라 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평균 관세율이 약 15%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추가 관세 조치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기존 2%에서 약 14%에서 15%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8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증시에 상장한 기업의 시초가 배율은 평균 1.39%를 기록해 전년의 1.31배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가 상승하면 IPO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니케이 신문은 유망투자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화제성이 높은 브랜드 종목과 우주 관련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2026년을 앞두고 경영 계획을 공개하면서 채용 확대는 사실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 대기업들은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11월 실업률이 4.6%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미 연준 의사는 이달 예일대 행사에서 일자리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깝다면서 전국의 최고 경영자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업무를 대체할지 불확실해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겟은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타겟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면서 매출 부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헤지펀드 TCIM은 타겟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0년 넘게 타겟을 이끈 브라이언 코넬 최고 경영자는 내년 2월부로 퇴진할 예정입니다. 또 타겟은 성명을 통해 가장 우선순위는 성장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올해 4분기 오라클의 주가가 30% 급락하면서 2002년 이후 최악의 분기 주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을 맺은 이후 설비 투자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면서 오라클은 AI 거품론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 오라클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매출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오라클은 이미 투자 등급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미국 대표 구리 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2% 상승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으로 구리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른 지역의 구매자들은 공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구리의 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 황고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이라 거래량은 적었지만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이 버텨주면서 시장의 온기가 여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잠시 쉬어가더라도 AI 산업의 확장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같은 개별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거래일 동안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이슈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염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벌써 2025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되죠. 그 순간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해돋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모이슈 시간에는 2026년을 희망으로 여는 해돋이 명소 추천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아차산 해맞이 공원입니다. 서울의 동쪽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아차산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차산 일출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 도심과 한강 그리고 팔당댐이 한눈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 붉게 물드는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며 희망 넘치는 새해 맞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소는 인천 거잔포 해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해돋이 명소로서 서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해변에는 매도랑이라는 이름의 상어 지느러미 모양을 가진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뷰포인트가 가장 인기 있는 일출 감상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인근에 있는 용유 하늘전망대로 올라가서 더욱 드넓은 시야로 일출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명소는 서울 인왕산 범바위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왕산은 굳이 힘든 산행을 하지 않고 범바위까지만 오르더라도 멋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범바위까지는 약 20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일출뷰입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롯데타워 뒤쪽의 산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은 서서히 서울 도심지를 밝히며 빌딩 숲과 어우러지는 멋진 일출 광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명소입니다. 바로 부산 기장 오랑대 공원입니다.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30초만 걸으면 원앙대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어 아마 1월 1일에는 새벽에 일찍 도착하지 않으면 차량 정체가 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전구간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해변 산책로도 있어 새해 첫날 가족 나들이 가기 좋은 부산의 해돋이 명소입니다. 다섯 번째 명소는 제주도 서귀포 보목포구입니다.
최고의 제주 새해 해돋이 명소는 당연히 성산 일출봉이지만 새해 첫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주차하기도 힘들더라 주차 후 바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제주 서귀포 보목포구를 소개합니다. 선착장이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 주차 후 바로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보목포구 바로 앞에 있는 아름다운 섬섬의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당진 외목해변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해돋이 명소인데요. 인기가 많은 만큼 주차를 편하게 하려면 새벽 4시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떠오른 해보다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여명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소개한 모든 명소들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가능성이 높으니 해 뜨기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편하게 바다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일출 일몰 시간도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멋진 해돋이 장소에서 맞이하며 희망차고 파이팅 넘치는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매일 뜨는 태양이겠지만 1월 1일에 해가 주는 그런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해돋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 해의 소원 빌어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해봤다면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챙겨봐야 할 뉴스들도 알아봐야겠죠. 이해솔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정당 삼선 의원 출신인 이해운 전 국회의원을 파격 발탁했습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지닌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재정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으로 내달 2일 출범합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인사 철학에는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이러한 인사 원칙은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분들이 경제, 예산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초 전 세계 그래픽 카드 시장에 가격 인상 태풍이 몰아칩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GPU 제조 원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회사는 현지 시간 27일 엔비디아와 AMD가 2026년 1월부터 GPU 가격을 잇따라 올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드 채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가격 인상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2월부터 지포스 RTX 50 시리즈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범용 DDR5와 그래픽용 D램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메모리 공급 부족과 원가 상승이 겹치면서 2026년 한 해 동안 PC 부품 시장 전반에 걸쳐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당적을 넘어서까지 인재를 찾고 있고 GPU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본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숨통이 틔어지는 내년이 되기를 바라보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연재현 아나운서가 이어서 뉴스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김범석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본인 명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혁신의 속도를 자랑해온 쿠팡이지만 3,370만 명 고객 피해에 대한 사과는 사고 한 달 만에야 나왔습니다. 고객들이 기다렸을 구체적인 보상 계획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른바 셀프 조사,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을 설명하는 데 사과문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고객 보상안을 마련하고 정보 보안 조치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16가지 의혹을 들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수사를 마쳤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다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의 김 여사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고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 논란도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쿠팡 소식과 특검 소식 모두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재판과 보상 과정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제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하프대 알아보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겨울 향기가 물씬 풍기는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소희 아나운서, 혹시 겨울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겨울 간식이 뭔가요? 저는 아무래도 귤이라던가 붕어빵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귤이랑 붕어빵 너무 맛있겠는걸요? 그런데 저는 겨울하면 곶감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달달한 곶감도 너무 사실 맛있죠. 맞아요. 소희 아나운서도 곶감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곶감 축제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의 낭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단지 곶감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곶감 하나에도 700여 농가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함양으로 떠나보는 것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곶감 축제에 대해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 축제는 함양고종시 곶감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리산 함양곶감 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다가오는 2026년 1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축제는 경남 함양군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축제에서는 개막식, 축하 공연, 곶감 신년 콘서트, 참여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막식은 축제가 시작되는 1월 16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초대 가수로 이찬원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17일에는 전유진, 18일에는 진욱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판매 행사를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양 곶감 할인 판매입니다. 함양 고종시의 명품 곶감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맛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양 농특산물 할인 판매입니다. 행사장에서 함양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곶감 기계입니다. 곶감 제조 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함양 고종시 곶감 깜짝 경매와 곶감떡 나눔, 떡 매치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곶감과 함께하는 네컷 사진, 곶감 디저트 만들기, 곶감 판매농가 스탬프 투어와 곶감 팝콘, 깻잎 페스토 만들기, 전통놀이 릴레이 게임, 향토 농산물 구워 먹기와 추억의 뻥튀기 맛보기로 무려 8가지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프로그램만 들어도 벌써 설레이는 기분이 듭니다. 함양은 아무래도 지리산 근처라서 겨울에는 제법 쌀쌀할 수 있으니 목도리나 장갑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에서 달콤한 곶감과 함께 따뜻하게 새해를 보내보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곶감이 가득한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함께했습니다.
K뷰티의 선두주자죠. 메이레브의 윤은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직접 개발하고 기획한 브랜드 메이레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레브의 대표 제품 한번 무엇인지 얘기 들어볼까요? 저희 샴푸랑 트리트먼트 그리고 헤어 앰플에는 다른 제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 삿갓 EX라고 하는 원료가 들어있는데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이 특허가 단순히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해서 그치지 않고 발모라는 말은 모발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발모라는 단어를 특허증에 그리고 식약처 인증된 그런 어떤 문서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자료의 원료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료를 가지고 이 샴푸하고 트리트먼트에 다 넣었고 그리고 그 원료만을 오롯이 써서 효과를 보고 싶은 고객을 위해서 원액에 가까운 앰플까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바르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모든 케어의 시작은 피부도의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발도 샴푸가 정말 중요해요. 샴푸는 아무거나 쓰고 몇백만 원짜리 뭐 세럼을 쓴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샴푸부터 건강하게 설페이트라든지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좋은 성분의 샴푸로 모발을 그리고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 요 손가락 마디 요 아래쪽으로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샴푸로 감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가 기신 분들은 트리트먼트를 추천드리고 머리가 저처럼 좀 짧으신 분들은 샴푸만으로도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관리가 되게끔 올가닉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세정 후에 트리트먼트는 이제 사람 따라 다르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앰플을 쓰시면 되는 건데 앰플 같은 경우가 헤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쪽까지 모두유 세포까지 핵심 원액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MTS 롤러를 장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두피에 내가 좀 문제가 된다, 속상하다 하는 부위에 롤러처럼 문질러 주시게 되면 마이크로 니들이 안쪽에 있는 유효 성분이 아주 강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를테면 요런 부분들 있죠. 아직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에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가락으로 요거를 살살살 마사지 해주면 피부 겉면이 아니라 안쪽에 모유도 세포까지 침투하거든요. 그 방식을 이렇게 결합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이디어라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특허까지 받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단순한 탈모 예방이 아닌 발모를 향해 나아가는 이제 메이레브만의 탈모 샴푸 찾아봤는데요. 네. 이 토탈 뷰티 브랜드인 만큼 이 샴푸 말고도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일본에 와서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 고객분들이 나 이거 TV에서 본 것 같아요 하는 제품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도쿄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뭐냐면 이 헤어 팩트예요. 보시면 생긴 거는 일반 얼굴에 바르는 팩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얘를 열면 이 안쪽에 내용물이 이렇게 브라운 색깔이에요. 컬러는 두 가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고객들이 내가 흰머리가 있거나 빈모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피부에. 이렇게 칠해주는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칠했을 때 내 두피가 자극적으로 따갑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흰머리 터치가 안 돼서 커버가 안 되거나 하면 무용지물인데 얘는 스킨케어 성분만 50%. 그리고 깨끗하게 샴푸하면 다 깨끗한 클렌징이 돼요. 그래서 잔여물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실은 엄청 일본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도쿄TV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알고 계세요. 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메이레브가 이 두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네. 탈모 샴푸 라인업이 아닌 헤어 팩트인데도 성분에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더 예뻐 보이고 편안하고 아름다워지는 여자의 욕구를 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눈매를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아이템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 아이템을 제가 한번 직접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 배경이 되게 웃긴 게 네. 사실 속눈썹을 살 때 사람들이 브랜드를 보고 사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괜찮아 보이는 템인 줄 알고 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메이레브 제품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에 제가 느끼기에 제일 편했던 점이 출장을 갔을 때도 편안하게 탁 붙일 수 있다 이런 점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속눈썹을 붙일 때는 본드를 사용해서 눈이 좀 시리거나 예민한 분들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참았어요. 그래야 된다. 여자가 예뻐지려면 힘들어도 괜찮다. 약간 이랬는데 저희 제품은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붙이나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품 안쪽에 글루가 마치 포스트잇처럼, 포스트잇 아시죠? 떼었다 붙였다 여러 번 하는 메모지 있잖아요. 그 메모지처럼 글루가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글루마저도 메디컬 글루라 피부나 눈에 안전하게 특허받은 메디컬 글루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개봉하셔가지고 본드 없이 딱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번 정도 재사용이 가능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예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속눈썹을 매일 붙이는 것도 이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속눈썹은 붙이기도 편하고 심지어 붙이는 부분이 살짝 두꺼워서 아이라이너처럼 보정 효과가 있는데 5번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데이 때 화장을 할 줄 모르잖아요. 여자들이 웬만하면 집에서. 근데 이것만 딱 붙이고 살짝 끝에만 섀도우나 아이라인으로 연결만 하면 바로 눈매가 완성이 되니까 그날은 조금 데이트도 하시고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네, 이렇게 메이레브의 속눈썹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스킨케어 시장에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림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크림일까요? 진짜 크림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잠깐 자리를. 저희 크림이 이제 요즘 엑소랩이라고 하는 이 공법이 인기라서 피부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피부의 결이나 톤이나 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소비자들이 어렵지 않은 가격대, 좋은 가격대로 스킨케어 제품을 잘 선택해서 촉촉하고 예쁜 피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카 엑소점 성분을 듬뿍 넣고 미백 관련 기능성 원료들을 듬뿍 넣어서 제형감은 정말 피부가 샤이니하게 촉촉하고 물광이 나게끔 그래서 일명 화장이 잘 먹는 화잘먹 크림으로 인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을 또 개발했기 때문에 20대 어린 친구분들도 나이가 좀 많으신 60대, 70대 고객들도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킨케어 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 메이레브 K-뷰티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두피, 피부 관리, 그리고 기타 속눈썹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주쿠에 있는 게이오 백화점에서도 단연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더 글로벌하게 성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메이레브의 윤은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2.2% 상승한 4,220.56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이 3,295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은 장 내내 매수에 더 가깝게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85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도 2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역시 1.4% 상승한 932.59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그리고 코스피와는 다르게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1,51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역시나 기관 홀로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홀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투자 경고가 풀리자마자 SK 하이닉스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높은 6.84% 상승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오늘 9%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면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형제주 동반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합병 법인이 출범한 HLB 6% 가까이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펩트론도 보합권 하루 만에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25만 원 선을 재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장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오늘 국내 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 종목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이해솔 아나운서가 준비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데 이어서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장중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과 함께 2032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성의 추진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분석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지난 24일 항우연과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 시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경보 종목도 해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장 마감 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7만 8천 원으로 시작한 뒤 장대 양봉을 그리고 94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투자 경고라는 족쇄가 풀리자마자 1천억 원대의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호재가 더해졌는데요. 이렇게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경고가 해제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장주죠. 삼성전자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계 호황에 힘입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18% 넘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강한 장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올렸고 현대차증권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H&B 출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면서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공급자 우위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의 호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여력과 물량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026년에 전년 대비 170% 증가한 115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2026년을 기준으로 PBR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런 전망에 오늘 삼성전자 이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염지연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 세미파이브입니다.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가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50% 넘게 올랐습니다. MP닥터에 따르면 세미파이브는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55.21% 오른 37,250원에 거래됐습니다. 세미파이브는 시스템 반도체를 더 싸고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을 모토로 2019년에 설립된 AI 맞춤형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팹리스 세트 업체,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계부터 양산까지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양산, IP 매출이 선순환하는 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967.6대 1의 경쟁률,
1934.2대 1의 비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장 청약 증거금은 약 15조 6,751억 원, 청약 건수는 44만 8,6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미파이브가 확보한 상장 청약 증거금 약 15조 6,751억 원은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최대치인데요. 세미파이브는 앞서 지난 10일에서 16일 5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총 2,519기관이 참여해 4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주문 물량 중 43.9%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밴드 상단인 24,000원으로 확장됐습니다. 세미파이브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으로 엔지니어링 리소스 확보, 글로벌 선행 기술 및 IP 확보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산 프로젝트 비중 증가에 따른 운영 자금 및 사업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세미파이브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미파이브 41,7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52.62% 오른 42,200원 터치했고 27,6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세미파이브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차트와는 다르게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최대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뜨겁다라는 방증일 텐데요. 다만 상장 초기에는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등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해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두 가지 호재가 겹친 LS입니다. 동가격 상승 및 자사주 소각 관련 기대감에 LS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동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톤당 12,000달러를 선을 넘어섰고 이튿날에도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IM증권은 LS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LS전성 등 주요 자회사는 제품 가격이 동가격과 연동되는 구조여서 동가격 상승이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기대도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꼽히면서 동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11%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LS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 19만 1,600원으로 시작한 뒤 2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20만 6,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LS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선은 구리를 입고 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이 고스란히 실적 성장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하면서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 가는 구리 가격만큼이나 LS의 주가도 전고점을 뚫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특징주 만나볼 텐데요. 저는 오늘 하락한 종목 주목했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0.91% 밀린 38만 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에는 4.3% 하락하면서 36만 7천 원까지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낙폭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 배경에는 역시나 대규모 배터리 계약 해지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로 인해서 지난해 4월에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상호 협의를 통해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해지 금액은 공실 환율 기준으로 3조 9,217억 원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7일에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해지를 한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고객사의 사업 철수나 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단발적인 악재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체의 위축이라는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해지 소식에 투자 심리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추가적인 계약 변경 이슈가 없는지 뉴스들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까지 만나보면서 특징주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 드렸으니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죠.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 리포트들 하나하나 챙겨보시기 힘들 텐데요.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3%가 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고 전해드렸죠. 오늘 투자 리포트에서는 이런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미국 경제의 성장 호조는 신경제가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신경제는 새로운 기술인 AI와 핀테크 등과 함께 새로운 금융 환경인 빅테크 밸류에이션 그리고 뉴머니를 말합니다. 과거의 저물가 성장 시대와는 다르게 고물가와 성장 둔화세를 보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논의됩니다. 반면 구경제는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인 산업과 기업, 그리고 기존의 금융과 성장 모델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미국 경제 성장의 성장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2분기에도 3.8%의 고성장을 보인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시장 예상치인 3.2%를 크게 상회한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성장률은 2년 만에 최고치로 개인 소비가 3.5% 늘면서 성장세의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자세히는 의료, 여행 등 서비스 소비와 레저용 차량 지출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엔진으로 이번 분기의 성장 상당 부분을 이끌었습니다. 내구재 소비의 증가세는 완만했으나 비내구재와 서비스 중심으로 증가폭을 확대했습니다. 내구재는 비용 부담과 함께 관세 충격으로 위축됐으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는 견조했던 겁니다. 기업 투자는 2.8% 증가하면서 전분기인 7.3%보다는 둔화됐습니다. 다만 컴퓨터 장비와 IP 투자는 5.4% 늘었으며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의 주거용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5.1% 감소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부문에서는 부문별 차별화가 여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 무역 부문은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GDP 성장률의 약 1.6%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이번 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강경한 관세 조치 일가 일부 철회되면서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과 가계의 기초적인 수요를 보여주는 민간 국내 최종 판매는 3% 증가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가 압력의 영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3분기에 2.9% 상승해 목표치인 2%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최근 성장 전망을 지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를 상회하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의 3분기 GDP를 발표를 정리해보자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은 확인이 되었지만 일자리 창출은 둔화되면서 민간 소비 확대와 고용의 괴리 속 강한 성장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고용 둔화에도 신사업 호조에 기반한 자산 효과가 소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고용 부진의 심화, 그리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효과 약화 등이 겹치면서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경기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적되어 온 셧다운 영향이 소멸함에 따라 경기 모멘텀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로 접어들면 누적된 금리 인하 효과로 고용 회복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구경제에서도 성장세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미국의 성장세 우위를 예상하면서 통화 완화 조치는 내년 중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속도 조절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무색할 만큼 놀라운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했던 3분기 뒤에는 셧다운 여파와 고용 둔화라는 그림자 가진 4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상황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해솔 아나운서 어떻게 오늘 장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외국인과 함께 산타랠리 조금 더 달려보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가 넘게 상승하면서 4,2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은 더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죠. 정말 언제 오나 기다렸던 산타가 드디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38거래일 만에 저희 4,2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다들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염지연 아나운서 어떤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내일이 2025년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처럼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새해에도 붉은 해처럼 뜨겁게 타올라라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붉은 해처럼 뜨겁게 타올라라. 오늘 안 그래도 염지연 아나운서가 해돋이 맛집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해돋이 맛집처럼 이 한 해가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4,200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요. 여기에 더해서 이 큰 종목들이 투자 경고 해제가 되고 또 거기에 이어서 AI 산업, 반도체 산업의 빅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런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은 내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이 거래일 사상 처음으로 최고가를 경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정말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도 이렇게 함께 만나봤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도 투자 흐름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해보시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